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냉혹한 현실 정치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치열한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국제 정세를 날카로운 눈으로 풀어주실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사는 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고대 로마가 내부 법률을 정비하며 번영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현대 국가들도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이라는 내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죠. 오늘 전해드릴 7개국의 긴박한 소식들을 통해 글로벌 정세의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약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 의성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복구 지원에 나섰는데요. 벤처 스타트업계가 환영한 세제 개편안 소식과 함께 전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선제적 통제권을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19세기 나폴레옹 3세가 파리 대개조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정권을 안정시켰던 흐름과 닮았습니다.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역시 국가폭력 피해자 오찬과 맞물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메시지죠. 한편 스타트업 세제 지원 업력 요건을 10년으로 늘린 개편안은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 당시 신생산업에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아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술경제 전문가인 김태유 교수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임명한 것도 기술 중심의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겠다는 정교한 포석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2가지 행정명령을 발표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무도회장 건설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인프라 자금 동결 조치에 제동을 걸었음에도 행정부는 마이웨이를 걷는 양상인데요. 한편 7월 고용지표 약화에도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적 논란을 감수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려는 지지층 결집용 카드입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독자 행보를 걷는 모습은 19세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역사적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고용지표 약화에도 증시가 상승한 것은 시장의 배드 이즈구 심리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줄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된 것이죠.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위기 속에서 완화적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반등했던 흐름과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업 프로젝트 투자를 발표한 것 역시 외부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내부 자급 체계를 완성하려는 철저한 신중상주의적 본능을 보여줍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3조 4,188억 달러로 늘어났고 올해 첫 7개월 동안의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30조 1300억 위안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나 산업용 로봇 같은 첨단 제조업 수출이 급증했는데요. 반면 베이징 등지에는 폭우와 고온 등 6가지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어 기후 위기가 심각한 화두입니다.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무역 지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저렴한 비용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기술 우위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첨단 제품 수출 급증은 18세기 영국이 방직기 기술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났던 산업혁명기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는 베이징의 6대 기후 경보 발령과 같은 심각한 환경적 한계가 도사리고 있죠.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들은 자연재해를 통제하지 못해 쇠퇴하곤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 건설 사상에서 문제 지향적 접근을 강조하며 자아혁신을 촉구하는 것도 기술 패권 완성과 자연재해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 앞에서 내부 기강을 다잡아 정권의 안정성과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절박함의 발로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구마모토 지진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여진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국민의 76%가 비핵 3원칙 유지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고 증시에서는 니케이 평균 주가가 하락한 반면 토픽스는 상승하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진 복구에 집중하는 것은 재난 대응이 정권의 명주를 쥐는 일본 정치의 특성 때문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심각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던 역사가 있기에 신속함으로 리더십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대일 본인세가 1,000만 엔을 기부하며 복구에 동참하는 것도 공동체적 책임감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의 단면입니다. 흥미로운 건 비핵 3원칙 지지가 76%에 달한다는 점인데 이는 전후 평화헌법 아래 형성된 우경화 경계심의 방증입니다. 경제적으로 니케이 하락 속 토픽스의 상승은 성장주에서 실물 자산 중심의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TSMC가 일본 내 공급망 확장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일본이 첨단 제조업 기지로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합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맞서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내부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의 초강력 제재는 마치 19세기 나폴레옹의 대륙봉 세령에 맞서 영국이 해상봉쇄로 대응했던 치열한 경제전쟁의 현대판입니다. 푸틴이 암호화폐 법안에 전격 서명한 것은 서방의 금융 고립에 대응해 디지털 자산을 경제적 우회로로 삼겠다는 고육지책이죠. 이는 17세기 절대왕정이 재정 확충을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 역사적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 속에 사망 보상금을 가로채는 검은 과부 사기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푸틴이 연방보안국의 감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안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뜻합니다. 가혹한 외부 압박과 내부의 부패가 결합할 때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푸틴 정권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에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이후 가장 치명적인 무력 충돌로 기록되며 중동 전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멘 상황은 단순한 내전이 아닌 사우디와 이란이 대리인을 내세워 격돌하는 대리 전쟁의 전형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제3국에서 대리전을 치르며 세력을 겨루었던 양상과 정확히 일치하죠. 후티 반군이 정전 분위기를 깨고 전격적인 공격에 나선 것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협상 등 글로벌 외교 지형이 흔들리는 틈을 타 자신들의 입지와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군사적 도박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미사일 화력 충돌은 언제나 글로벌 유가 폭등과 국제 공급망 마비라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가까스로 안정을 찾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다시 한번 심각한 충격파를 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소식입니다. 히로시마 평화식전에 참석한 마르티네스 멕시코 외무차관이 일본 외무심의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및 유엔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마야 문화와 원주민 정체성을 기리는 문도 마야의 날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행보의 문화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멕시코가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한 것은 강대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외교적 자율성을 넓히려는 중견국 외교의 정석입니다. 19세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노력과 닮아있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체성 복원입니다. 미국 메가더 공원에서 열린 문도 마야의 날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스페인 침략 이후 수백 년간 억압받았던 마야 문명의 생명력과 정체성을 세계에 선언하는 역사적 울림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원주민 언어 보존 연수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언어와 문화는 민족의 영혼이며 이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국의 독창적인 뿌리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단신입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의 성능과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직 통합 메모리 및 차세대 낸드 아키텍처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밴쿠버에서는 거장 핑커스 주커만 등이 참여하는 USA 예술 및 음악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심야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생명의 전화와 긴급 연계 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세계 7개국의 긴박한 정치, 경제적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오늘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실 경영입니다. 대외적인 갈등과 자연재해라는 위기 속에서도 각국은 세제 개편, 자원 투자,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보존이라는 내부 기초 체력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센 외부의 풍파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결국 든든한 안보와 튼튼한 내부 방어벽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